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딸이 대학병원 성형외과 과장이랑 결혼할 사이라고요. 그런데 경비원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그 경비원이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자네 아버님이? 아버지는 35년간 대기업 부사장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신 분을 이렇게 대하시다니? 아, 그게 전혀 몰랐어요. 현우야,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한 기업 부사장의 은퇴 후 새로운 선택과 그로 인해 빚어진 가족의 갈등, 그리고 깊은 상처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35년간 대한그룹에서 근무했습니다. 1988년 25살의 나이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재무총괄 부사장까지 올랐죠. 회사에서는 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고 젊은 직원들은 제 성공 신화를 꿈꾸며 자랐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때 회사를 살린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곤 합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고 덕분에 단 한 명의 직원도 정리해고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그때 쓴 머리카락이 지금까지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듯이 63세가 되던 해 저는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임식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3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존경이 가득했죠. 우리 회사에 살아있는 전설, 신입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정직과 성실을 몸소 보여주신 김현식 부사장님을 떠나보내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제 귓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특히 자랑스러운 아들 현우가 함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현우는 대학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 늘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하시고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가장 노릇하겠다고. 당연하죠.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 든든하구나.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그건 내 노력이지. 아버지, 이제는 정말 푹 쉬세요.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퇴임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야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죠.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몸에 밴 습관처럼 눈이 떠졌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던 손가락은 이제 할 일을 잃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보고할 문서도 결제할 서류도 없었죠. 주말에도 업무 메일을 확인하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텅 빈 서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등산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야겠네. 요즘 들어 더 우울해 보이시네요. 친구분들도 좀 만나보시고. 다들 바쁠 텐데. 아내의 제안으로 등산도 시작했고 골프도 배워봤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차도 마시고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죠. 하지만 무언가가 허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성취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 그것들이 그리웠던 거죠. 은퇴 한 달째 되던 날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 요새 너무 우울해 보여요. 은퇴하신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말인데 일을 좀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네? 혹시 고문직이라도 제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대학에서 강의? 아니,
근처 레미안 아파트 경비 모집 공고를 봤어. 뭐라고요? 농담이시죠? 아니, 진심이야. 당신이 대기업 부사장이었는데 어떻게 경비를? 우리 현우 체면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현우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어. 여보, 제정신이세요? 아내는 한참을 말리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도 한숨을 내쉬며 승낙했죠. 다만 현우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알면 필사적으로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오히려 관리소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고 놀라워했죠. 어머나, 이게 정말.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 경비원을? 다른 좋은 자리도 많으실 텐데요. 전 이제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작은 일상에서 보람을 찾고 싶어서요. 하지만 연봉이 괜찮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레미안 골든파크 정문 경비실. 첫 출근 날 35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넥타이 대신 경비복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새로운 정장이야. 35년 동안 매일 매던 넥타이보다 편할 것 같아. 들키시면 어쩌려고? 걱정 마. 잘 알 수 있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거울 앞에서 경비복을 여미는 손길은 조금 떨렸습니다. 첫 업무는 아침 출근 차량 통제였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천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제가 이제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특히 등교하는 아이들을 대할 때가 가장 보람찼습니다. 학생, 우산 안 가져왔구나. 이거 잠시 빌려가렴. 아저씨,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고 돌아올 때 여기 들러서 반납하면 돼. 네. 정말 감사합니다. 택배 물품 정리, 주차 관리, 방문객 확인까지 하루 종일 바삐 움직였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죠. 한 달이 지나자 경비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택배 물품은 크기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주차 현황판은 마치 전략회의 자료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죠. 매일 밤 퇴임식 때 받은 만년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김 실장님,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요. 대단하세요. 마치 회사 관리자 같으시네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특히 제가 도입한 세이프티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경비원들이 교대로 학원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김 실장님, 저희 아이 학원차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희의 보람입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저를 김 실장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아파트 총괄 매니저 같다는 평가였죠. 그러던 어느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수진이 부모님과 상견례 일정 잡으려고 하는데? 아, 현우야, 지금은 좀. 아버지, 요즘 등산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 뭐, 비슷한 거지.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아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예비 장인장모님을 경비원 신분으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박미영 씨가 우리 아파트에 방문한 것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왔다는 그녀는 처음부터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 어머나, 요즘 경비원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차를 조금 삐딱하게 됐다고 뭐라 하더라니까. 죄송합니다만 주차 규정상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드나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친구 집에 잠깐 왔다 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입주민분들도 아이고,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으니까 경비원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35년간 임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확인 화면에는 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걱정돼서요. 지금 아버지 댁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엔 꼭 뵀으면 좋겠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검은색 차 한 대가 급하게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제 아들의 장례 장모님이었고 현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네 아버님이 어머니, 이런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더구나 제 아버님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현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는 결국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아버지,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현우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단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내가 내 아들이라서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이 길에서 나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단다. 아버지, 그날 밤 아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경비원이 된 이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느낀 보람과 행복에 대해 말이죠. 저는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시니어 인생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직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할 때보다 경비원으로 일할 때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길이 되어주고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나눠들며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얼마 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경비원 할아버지들께 먼저 인사하시고, 저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아, 오히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며칠 후 현우에게서 뜻밖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한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70세 경비원 할아버지셨는데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더군요. 수술하면서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레미안 골든파크도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떠난 후 경비원들을 대하는 입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김 실장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경비원 아저씨들께 인사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걸 우리 아이들도 배웠죠. 지금도 가끔 그 아파트 앞을 지나다 보면 제가 정리했던 택배함과 주차장이 떠오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 한 강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예와 지위를 성공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일에서 가치를 찾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바른 선택이 가장 힘든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든 의사든 학생이든 주부든 그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부디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믿고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